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소방설비기사 실기전기 2023년도 2회차 실기시험이 7월 22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따라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과 신유형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미리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출제 경향 분석에 앞서서요, 우리는 2023년도 1회차에는 가닥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선 삭제가 되었고 한 층의 지구 음향장치 배선이 단락이 되어도 다른 층에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설치 기준 9번이 신설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언제냐? 2022년도 12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개정되고 바로 그 이후에 출제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높아 보이죠. 과도기 시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차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2회차는 법이 개정되고 나서 7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출제위원들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지, 조건을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지 다 그 기준을 잡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번 회차에는 출제가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2023년도 1회차에는 가닥수 문제 출제가 안 됐으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나요? 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게다가 이번 회차도 말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있어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31점이에요. 첫 번째, 경계구역수. 우리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각 특정 소방 대상물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면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탐 설비 설치하나요? 600입니다. 장례식장에 있어서는요. 노유자 생활시설에 있어서는요. 노유자 시설에 있어서는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2종을 설치를 한대요. 이때 부착 높이가 3.8m랍니다. 4m 미만이래요. 몇 개 설치해야 되는지. 도면 경계구역 수까지 구해라. 자, 앞에서 우리 관연도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네 번째입니다. 수신기와 발신기 간의 배선 용도입니다. 자, 관연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신기와 발신기 간의 배선 용도에 있어서 이게 무슨 배선인지 쓰시오. 응답입니다. 아니면은 경종입니다. 경종 표시 등 공통선입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경종과 표시 등의 공통선을 따로 주었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점. 자탐에 있어서 가장 높은 배점인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까지. 내려가니까요. 감지기 배선에 있어서 송배전 방식과 교차회로 방식으로 나뉘죠. 송배전 방식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교차회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뿐만 아니라 교차회로 방식은 어떠한 설비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쓰시오.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말 문제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쓰고 어떤 설비에 있어서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쵸? 자, 가닥수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8점이에요. 배점 높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같이 설치된 도면이 주어지고 각각의 가닥수를 쓰고 또 마 배선에 있어서는 어떤 배선이 사용이 되는지 그 소요 내역을 쓰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관연도에 똑같이 보셨던 도면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라진 것은요. 조건입니다. 조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 내려가서 배선공사 부품 4점이 주어졌는데 부싱, 유니언 커플링, 노멀 밴드, 유니버셜 엘보 각각의 정의가 주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하나당 1점이에요.
자, 그 밑에 소방기호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RM. 그리고 슈퍼비조리 판넬. 그리고 패키지. 그 다음 앰프. 자, RM은 가스계 소화 설비에 있어서 수동 조작함이죠. 가스계 소화 설비의 수동 조작함. SVP는요, 프리액션 밸브의 수동 조작함. 수동 조작함. 자, 요 PAC는 관연도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우리가 보았던 도면에서도 본 적도 없습니다. 얘가 소화가스 패키지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자, 앰프는요. 그쵸, 증폭기죠. 자, 우리 전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시기호보다는 경보벨 혹은 비상벨 이런 기호가 나오는 게 맞겠죠, 더. 자, 하나당 1점. 밑에 보니까요, 유도등 및 유도표지 5점짜리 말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말문제. 자,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3가지를 쓰래요. 얘는 우리 말문제 암기법 특강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 밑에는요, 8점짜리 제형구역 기준. 얘는 정말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우리 관연도 10개년, 13개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제연설비, 제형구역이죠. 전기보다는 기계에 더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맞추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계를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취득을 하셨거나 같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작성을 했대요. 하지만 전기에 있어서는 출제될 만한 사항이 절대 아니었다. 정말로 틀리라고 낸 문제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밑에는요, 무선통신 보조설비입니다. 6점이에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말문제입니다. 분배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파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혼합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자, 전기구조 용어 정리 특강으로 또 올려드렸었죠. 거기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얘는 한 개당 2점이었대요. 자, 그 다음 비상전원의 종류에 있어서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종류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오라고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자, 요것도 조금 논란이 있어서 이게 왜 논란이지 하고 보니까 자, 비상 콘센트 설비 축전지 가능하다고 개정이 되었죠. 우리 교재에는 가능하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분들 보면은, 수험생분들 보면은 하나의 교재만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여러 개의 교재를 비교해가면서 학습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비상 콘센트 설비 축전지 이응하고 되어 있지 않았던 교재가 있었나 봐요. 따라서 틀리신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하지만 얘는 이응이다. 자, 그 다음 시퀀스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리 회로를 간단하게 하고 무접점 회로와 유접점 회로 그리시오. 자, 이 논리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도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푸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푸셔도 맞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기기사 준비하지 않고 아니면 정보처리 기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에 있어서 준비생이기 때문에 굳이 카르노 맵으로 풀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다 전개시켜서 풀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얘도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전개시켜서 푸는 방법으로. 자, 그 다음 미완성 시퀀스 회로에 있어서 완성하시오. 항상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압 강화를 1% 내외로 할 때 전선의 단면적. 정말로 논란이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1%라고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1% 내외라고 한답니다. 1% 내외. 1%와 1% 내외는 의미가 다르죠. 뿐만 아니라 이때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시오. 최소 단면적을 구하시오. 최소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을 만한 문제 중 하나예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수신기와 감지기 간의 배선 회로에서 종단 저항과 동작 전류에 대해서 구하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얘는요. 감시 전류가 먼저 주어지고 감시 전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종단 저항 구할 수가 있고 종단 저항 구했기 때문에 동작 전류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연도에 출제된 문제 중 하나예요. 맞추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상전원 설치 시 필요한 셀 수에 있어서 연축전지 셀 수를 구하시오라고 출제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설페이션 현상에 있어서 정의를 쫙 하고 주었습니다.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설페이션 현상이요. 설페이션 현상이 나타날 때 생성되는 가스는요? 수소가스입니다. 많이 보았죠, 우리? 2020년도 1, 2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대로 설페이션 현상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변형해서 출제가 된 게 요 셀수입니다. 연축전지랍니다. 사용 전압이 100V입니다. 이때 셀수를 구하시오. 사용 전압이 주어졌는데 몇으로 나눠야 됩니까? 연축전지는요. 그쵸? 2V per 셀 공칭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50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자체에 여유 1을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1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요 공칭 전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공칭 전압과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외웠어요. 어떻게? 연이 R12 외운 거를 가지고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제 경향, 출제된 문제들에 있어서 짚어드리면서 어떤 문제들을 같이 볼 건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4가지 문제만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수신기와 발신기 간의 배선 용도입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있어서 기본 가닥수가 6가닥이죠. 어떻게 6가닥이냐? 지구, 공통, 응답, 경종, 그리고 표시등, 그리고 경종, 표시등, 공통선. 이렇게 6가닥입니다. 자, 이렇게 6가닥일 때 각각의 층에 지구 음향장치를 배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선 경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않는 경우에 있어서 11층 이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경종과 경종 표시 등 공통선 한 가닥으로 쭉 가신 다음에 각 층에 단락 보호 장치 하면 되죠. 우리 특강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특강 봤을 때 경종과 경종 표시 등 공통선 한 가닥으로 쓰고 각각의 층에 있어서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요 배선 용도를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본 가닥수가 7가닥이에요. 어떻게 7가닥이냐? 얘를 나눴습니다. 경종 표시 등 공통선을 나눠서 경종 공통선, 표시 등 공통선 따로 쓰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표시등과 표시등 공통선은 각 층마다 한 개씩 사용을 해서 추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각 층마다 우리는 경종선과 경종 공통선은 매 층마다 추가를 해서 단락이 되어도 다른 한 층의 지구 음향장치 배선이 단락이 되어도 다른 층의 배선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각각의 층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추가하겠다 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경종은 플러스 선이죠. 경종 공통선은 마이너스 선입니다. 자, 얘네 두 개를 매 층마다 요렇게 추가해줍니다. 매 층마다 추가해줘요. 그러면 한 층의 배선이 단락이 되었대요. 붙어버렸대요. 단락이 되었대요. 단락이 됐을 때 각 층마다 우리가 경종선과 경종 공통선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층의 화재 경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이겠죠. 이렇게 배선을 하겠다 하고 주어진 게 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니까 일단 이 P 부분이 발신기 부분이에요. 자, 우리 발신기 세트함을 보시면은요, 맨 위에 위치 표시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구 경종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어요.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는 이 부분을 발신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발신기 부분이에요. 자, 이 누름 버튼 스위치를 우리는 지구선이라고 합니다. 지구선을 우리는 회로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발신기를 딱 눌렀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딱 눌렀어요. 이 누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가겠죠. 수신기에서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지금 응답이 잘 되었습니다 하고 응답등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 라인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회로 공통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남는 거 발신기 부분에 응답이죠. 5번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 자, 우리 전기 기기에 있어서는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익히 쓰고 있는 요 지구 플러스 선입니다. 응답 플러스 선입니다. 경종 플러스 선입니다. 표시등 플러스 선입니다. 플러스만 있다고 해서 전기 흐르는 거 아니죠? 마이너스 선까지 필요합니다. 이 마이너스 선을 공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선을 공통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5번은 응답선. 자, 1, 2, 3, 4를 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은 벨이라고 적혀있는 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선이 되어 있어요. 벨은 그쵸, 경종이죠. 이 경종이 벨인 거 아닙니까? 벨. 따라서 1번, 2번 둘 중 하나가 경종. 둘 중 하나가 경종 공통선. 경종은요 플러스입니다. 경종 공통선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저는 2번의 경종이라고 쓰고 1번을 경종 공통선이다 라고 썼는데요. 맞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플러스,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자, 3, 4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등이네요. 기호가. 따라서 표시등, 요 위치 표시등 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플러스 있으면 마이너스까지 있어야 돼요. 4번은 표시등 공통선. 마찬가지 둘이 자리 바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관연도에는 얘네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 공통선 하나 없다고 쳐볼게요. 표시등 공통선 라인 하나 없습니다. 대신에 요 라인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뽑아와서 요런 식으로 같이 썼다.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다. 자,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을 경종공통선, 표시등 공통선, 응답이라고 잘 적어주셨으면 정답이에요. 이때는 다시 말해서 각 층마다 경종과 경종공통선을 매 층마다 추가를 해서 굳이 어떠한 단락 보호장치를 매 층마다 설치하지 않더라도 한 층에 배선이 단락이 될지라도 다른 층에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만든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가닥수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매우 많아요. 다음 도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함께 설치된 개통도입니다. 도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공통선 분리한대요. 두 번째, 프리액션 밸브에 설치하는 압력 스위치 PS, TS, SV 공통선은 한 가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각각 공통선 추가하지 않고 하나의 공통선으로 세 개를 담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마이너스 라인을 세 개의 플러스 라인을 담당하겠다 요 말입니다. 프리액션 밸브 공통선 1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끝.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했답니다.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했답니다. 끝. 그 다음 전화선은 제외다라는 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대요. 여러분, 전화선 제외입니다. 전화선 제외. 네 번째, 슈퍼 비주얼 판넬 SVP에 있어서 전화선 제외. 자, 얘도 논란이 조금 있었죠. 우리 수신기 전화선 제외가 되면서 SVP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들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슈퍼 비주얼 판넬은 비형식 제품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전화선을 넣었으면 넣는 것이고 제외하면 제외하는 것이고 문제에서 그것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전화선은 제외한다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명시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명시하지 않은 조건은 고려 X. 오, 조건이 매우 많아졌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 카까지 배선의 가닥수를 쓰고 그리고 마에 있어서 어떠한 가닥들이 필요한지 그 소요 내역을 쓰시오. 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송배전 방식을 사용을 하죠. 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교차회로 방식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자탐과 재현 설비에 있어서는 송배전 방식,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가스개소화 설비는 교차회로 방식, 비화 제복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때 달라지는 것이 가닥수입니다. 송배전 방식은 루프는요 2가닥, 나머지는요 4가닥. 교차회로 방식은 루프와 말단은 2배 4가닥, 나머지는 2배의 8가닥. 자, 그러면 가닥수 산정은 이제 조금 수월해졌어요. 자, 왼쪽은 자탑, 오른쪽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자, 왼쪽 보니까 루프 2가닥, 루프 2가닥. 나머지 4가닥, 나머지 4가닥. 라는 이따 볼게요. 자, 오른쪽은요.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루프와 말단은 4가닥, 루프와 말단은 4가닥.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루프가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대신에 말단이 보이네요. 말단 4가닥. 말단 4가닥. 말단 4가닥. 나머지 8가닥. 저는 요 사선으로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숫자를 적어내야 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루프와 말단은 4가닥, 나머지는 8가닥. 자, 그 다음 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이네요. 사이렌 2가닥이어야겠죠. 어떻게 2가닥이냐? 일단 사이렌 2라고 적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그 소요 내역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사이렌 2라고 적으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사이렌 2가 사이렌 플러스와 사이렌 공통 마이너스 이렇게 합쳐서 2가닥인 것이겠죠. 그쵸? 바는 2가닥. 바까지 했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 프리액션 밸브 요 가닥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닥수를 보니까요. 프리액션 밸브이기 때문에 PS, TS, SV 들어가고 우리 조건에서 얘네의 공통선은 같이 쓸 겁니다. 한 가닥으로 쓴대요. 한 가닥. 자, 이제 마를 보도록 할게요. 마는 몇 가닥입니까?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 감지기 A, B가 필요하겠죠. 왜? 교차 회로 방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지기 A, B. 자, 그런데 여기서요. 감지기 공통선 분리한답니다. 감지기 공통선은 요 전원 마이너스 선과 같이 하지 않겠다. 따로 쓰겠다. 감지기 공통선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사이렌이 있네요. 사이렌. 근데 요 사이렌은 이제 슈퍼 비조립 판넬에서 모여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같이 써서 최소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이렌 마이너스랑 전원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전원 마이너스로 같이 갈 수가 있다. 요 말이에요. 사이렌과 자 프리액션 밸브 보시면 PS, TS, SV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닥인 겁니다. 마찬가지 프리액션 밸브에서 슈퍼비조립 판넬까지 공통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같이 쓸 수 있는 공통선은 같이 써서 들어가겠다. 요 마이너스 같이 쓰겠다. 대신에 감지기에 있어서만 공통선 분리해서 쓰겠다. 요 말입니다. 플러스 슈퍼비조립 판넬의 전화선 제외이기 때문에 전화선 삭제예요. 총 9가닥이 되는 것이겠죠. 총 9가닥. 자, 마지막 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6가닥일까요? 7가닥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은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요 3번째 조건에 의해서 6가닥은 무조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앞서서 요 문제 봤죠? 7가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본 가닥수가요 6가닥입니다. 기본 가닥수가 6가닥. 지구, 공통, 응답, 경종, 표시등, 경종, 표시등, 공통선 이렇게 6가닥입니다. 문제에서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각 층에 경종과 이게 만약에 11층 미만인 건축물로서 일제 경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각 층에 경종과 경종 표시등 공통선을 같이 쓰면서 한 가닥으로 쭉 이렇게 배선을 해줬을 때 경종에 있어서도 한 가닥으로 쭉 배선을 해줬을 때 층마다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해서 추가하지 않겠다.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세 가닥 이렇게 추가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풀던 대로 일제 경보 방식 항상 풀던 대로 매 층마다 추가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경종 한 가닥, 경종 표시등 공통성 한 가닥 쓰고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했다라고 써주시면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기본 가닥수 6가닥은 맞겠죠. 기본 가닥수 6가닥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공통선을 따로 썼답니다. 경종 공통선, 표시 등 경통선 따로 썼대요. 자, 따로 썼기 때문에 7가닥으로 썼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최소 가닥수로 한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면 얘는 최소 가닥수가 아니죠. 둘을 분리를 해서 경종선과 경종 공통선을 똑같이 그냥 한 가닥으로 써도 여기에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했을 뿐. 얘를 따로 썼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가 경종선, 하나가 경종 공통이에요. 하나가 경종, 하나가 경종 공통. 이때 각 층마다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굳이 얘를 따로 썼을 뿐입니다. 같이 써도 되는 것을 따로 썼을 뿐 틀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 최소 가닥수로 한다라는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최소 가닥수 명시하지 않았죠.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닥도 맞는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굳이 경종 단락 보호 장치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두 가닥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경종과 경종 공통선. 얘네 공통선 분리를 했을지라도 두 가닥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왜?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정답은 6가닥, 7가닥 둘 다 맞다. 최소 가닥으로 한다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계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 문제. 전압 강화를 1% 내외로 할 때 전선의 최소 단면적. 얘도 정말로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내외로 한답니다. 자, 실제로 문제는 전선의 길이가요 60m이며 사용 전압은 220V 그리고 2.2kW랍니다. 이 배선의 전압 강화를 1% 내외로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1%와 1% 내외는 다른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쵸? 이때 전선의 최소 단면적은요. 자, 사용 전압이 220V입니다. 사용 전압이 220V입니다. 전압 강화가 몇 퍼센트 내외? 1% 내외. 따라서 전압 강화는 그러면 얘의 0.01 해서 100으로 나눠주니까 2.2V의 전압 강화 내외로 한다 요 말이겠죠. 자, 전압 강화에 관한 식은 E는 1000A분의 35.6 LI입니다. 우리가 구한 건 요 2예요. 전압 강화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1% 내외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0.01을 곱해주는 겁니다. 2.2V의 전압 강화 내외로 한대요. 자, 이때 전선의 최소 단면적을 구해라. 여기 있습니다. A만 남기고 넘겨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 자리 바꾸면 되기 때문에 1000 곱하기 2분의 35.6 LI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 뭐 있습니까?
E는 구했다. L 나와 있죠? 60m라고. I입니다. 자, I를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전력이 주어져 있고 전압이 주어져 있어요. P는 VI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P는 VI. 따라서 I는 V분의 P. 그러면 V 220V. P는요. 2.2 킬로와트인데 와트로 맞춰서 넣어주셔야겠죠. 2.2 곱하기 10의 3승. 해보면 220분의 하나, 둘, 셋, 2200이 되나요? 얘네 지워지고 남는 것은 10A입니다. I는 10A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 대입을 할 수 있어요. 1000 곱하기 2.2분의 35.6 곱하기 L은요 60m 곱하기 10. 계산을 해보면 최소 단면적 계산값이 9.7 하나가 나옵니다. 스퀘어. 자, 근데 얘는 정확하게 1%라고 계산을 했을 때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선에 있어서 9.71 스퀘어짜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전선값이 엄청 많을 겁니다. 수백 개, 수만 개, 뭐 수천만 개 엄청 많을 거예요. 그 규격에 맞게 모든 배선들이 나와야 되냐? 그게 아니죠. 모든 전선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9.71짜리, 9.71짜리, 9.73짜리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칭 단면적,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 전선의 면적이 있습니다. 1.5, 2.5, 4, 6, 10, 16, 25, 35, 50, 70, 95, 120, 150. 자, 얘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관연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자, 계산 쭉 잘했어요. 쭉 잘하고 공칭 단면적을 구하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었더라고요. 산업기사에서는. 그런데 지금 기사에서는 공칭 단면적이 아니라 최소 단면적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게 9.71이 맞는 거 아니냐. 하지만 문제가 1% 내외로 할 경우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9.71짜리는 없고 대신에 그것의 절상한 값인 10스퀘어짜리는 있네요. 10제곱밀리미터짜리는 있네요. 따라서 최소 단면적은 10제곱밀리미터다. 요것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논란의 소지가 크죠. 우리가 전기 공사기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인데 여기까지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연도에서는. 게다가 공칭 단면적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 것도 아닌데 말에 업해져 1% 내외로 한답니다. 얘는 최종적으로 정답이 10제곱밀리미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야 되고 얘는 맞는 답이에요. 대신에 9.71을 맞게 할지 아닐지는 채점관의 재량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계산 문제는 요거 하나 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시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가장 간단한 논리식으로 표현을 하고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에 대해서 그리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 기호는 AND 기호죠. 요 기호는요. AND 기호입니다. 곱해주는 거예요. 요러한 기호는요. 5월 기호로서 더해주는 겁니다. 얘는 곱하기 얘는 더하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A, B, C 곱해져 있습니다. A, B, C. A 하나 끌고 오고 B 하나 끌고 오는데 B 봐. C 하나 끌고 옵니다. 그리고 A 하나 끌고 오고 B 하나 끌고 오는데 B 봐. C. 뿐만 아니라 A 하나 끌고 오고 B 하나 끌고 오고 C 하나 끌고 오는데 C 봐. A, B, C 봐. 그런데 얘네가 다 더해져 있습니다. 전부 다 더해져 있대요. 이 표시는 더하기,
이 표시는 곱하기. 자, 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으로 먼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가 똑같네요. AC, B 플러스 B바가 남는다. 플러스 A, B, C바. 얘가 1로 가겠죠. 왜냐? 자, 1입니다. B입니다. B와 B 아닌 거 더해주면 1입니다. 따라서 얘 1로 가기 때문에 AC에다가 플러스 A, B, C 바만 남네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또 공통입니다. A로 묶어줍니다. C 플러스 C바 B가 남네요. 자, 요 내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C 플러스 C바, C 플러스 B 각각 더해주시면 되겠죠. 얘는요 똑같이 1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에 B 플러스 C구나. 요게 논리식입니다. 가장 간략화한 식이에요. 요게 무엇이냐? Y. Y는 요것이다 라고 쓰셨으면 되고, 무접점 회로에 있어서는 A, B, C입니다. B와 C는요 더해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얘네와 A는 곱해줍니다. 어떻게? 요렇게 해서 Y구나. 끝. 유접점 회로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기점, 노드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찍어서 자, A 일단은 B 플러스 C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플러스 C. 자, 플러스는 병렬로, 곱하기는 직렬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병렬로 그렸다. 그 다음 곱하기이기 때문에 A와는 곱하기죠. 직렬로 그려준다. 해서 Y 그려주시면 끝. 점은 꼭 찍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점.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원 풀 영상은 차후에 모아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